안녕하세요, 주마케터입니다. 최근에 제가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눴던 게 있는데 이거를 조금 영상으로 남겨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내용은 성과 좋은 상세 페이지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 있는 가게 같은 역할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쁜 디자인이나 아무리 좋은 상품을 판단해도 결국 기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세 페이지는 이탈만 하게 되고 광고비라든가 이런 게 다 유실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상세 페이지만 좋다고 한다면 광고를 하지 않고 자연 유입된 소수의 모수들도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상세 페이지의 역할입니다. 제가 항상 광고할 때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가 상세 페이지가 하는 역할이 거의 70% 80%가 된다. 근데 이제 광고가 하는 역할은 20, 30%의 새로운 사용자를 유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가치로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은 상세 페이지에서 설득을 해야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들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세 페이지 최상단 전략 3가지 제 영상에도 있고 아마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텐데, 이 영상 3가지에 있는 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타겟이 명확해야 된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명확한 타겟을 가지고 할 것이냐, 40대 주부냐, 아니면 50대 직장인이냐, 아니면 20, 30대 자취생들이냐,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5월 날씨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지금 성수기로 치닫고 있는 선크림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절 상품이죠. 근데 이 계절 상품의 잘못된 오해들이 7, 8월에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5월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현재 5월이니까 우리가 선크림을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상세 페이지를 직접 제작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광고주분들과 기획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제가 광고주들한테 요청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꼭 정답은 아니다. 디자인적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 보니까 제가 광고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이러한 상세 페이지들이 잘된 인사이트들이 있더라,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명확한 타겟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크림은 타겟이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사실 되게 넓죠. 하지만 이 선크림을 판매하는 업체가 선크림만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민감성 피부인지, 아니면 나이대가 있는 노인분들에 대한 선크림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선크림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스포츠 선크림도 있고요, 워터프루프 선크림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써도 무방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그냥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데일리 선크림이라고 해봤을 때 명확한 타겟이 사실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거를 건너뛰어도 명확한 타겟이 없다 보니까 이럴 때는 본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구매해야 되지? 라는 명확한 답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줬을 때, 20대부터 60대까지 누구나 보여줬을 때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명확한 타겟 설정을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왜 이걸 사야 되는지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 못하면 이 고객은 이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타겟을 설정을 했다면 그에 맞는 상세 페이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눈에 보고 설득이 될 만한 이미지나 GIF를 넣고, 두 번째는 핵심 포인트를 도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USP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타사 대비 우리가 경쟁하는 수많은 업체들보다 내가 장점이 한 개에서 많으면 두 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한 개, 두 개만 있어도 설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나 차별성 한두 개 정도는 꼭 포인트로 넣어줘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걸 사야 된다라는 것을 꼭 찝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선크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죠. 워터프루프라든가 아니면 무기자차, 유기자차, 피부 타입에 맞춰서 간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이런 피부 타입한테는 무조건 이걸 사게끔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그거를 부각시켜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땡땡땡 장점 100%라든가 타사 대비 몇 %가 높다든가, 아니면 자외선 차단제니까 이게 이제 PA가 있잖아요. PA가 다른 것보다 높다던가,
이런 등급 자체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타사 대비해서 발림성이 훨씬 좋다는 것을 표현해 주려면 결국에는 쉐이프나 아니면 바르기 전과 바르기 후를 비교해주면서 넣어주는 게 훨씬 좋겠죠. 세 번째는 스토리 구조 설계라고 썼는데 뭐 스토리텔링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선크림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거 바르면 되게 트러블이 난다거나 아니면 너무 백탁이 심해서 이 선크림을 괜히 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뭐 혹시 이랬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바르면 문제지 않았나요? 환불한 적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했을 때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효능이나 이런 것들은 꼭 증명이 되는 걸 써야 됩니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갖다 넣었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선크림을 썼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만큼 차단이 많이 됐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죠. 문제 제기를 해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과정 자체가 스토리로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사진, 비포 애프터 있겠죠. 이런 사진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에 뭐 GIF로 발리는 부분, 그 다음에 어떻게 차단이 되는 효과를 이렇게 뭐 나눠서 넣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만큼 좋다라는 거를 뭐 여기에 인증서라든가 성분표라든가 뭐 연구 내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 밑에 이제 넣는 거예요. 근데 간혹 이 위에 넣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좋아요. 그거는 사실 그 고객들은 이해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공감을 해줌으로써 그 뒤에 넣었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런 게 탄생했구나 라는 걸 이해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앞서서 우리께 좋아요 해서 이쪽으로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좋은 것들이더라도 문제 제기와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상품을 써야 되는가를 통해서 밑에 이제 관련된 성분표라든가 그거를 증명할 자료들을 넣는 겁니다. 네 번째, 핵심 카피. 핵심 카피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혜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격표 같은 거를 보면은 우리가 잘하는 곳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1개, 2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15,000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3만원이겠죠? 그럼 여기는 45,000원, 여기는 75,000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걸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는 그대로 봤대 여기부터 조금씩 할인이 들어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50, 15%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가면 갈수록 다운되잖아요. 극단적으로 10, 20, 30으로 한번 간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계산을 쉽게. 그러면 우리가 3만원에 10%면 27,000원이잖아요. 27,000원이고 45,000원에 20%면 9,000원 할인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46,000원이죠. 그 다음에 75,000원에 30%면 22,500원이거든요. 그러면 52,500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15,000원 나는 하나만 필요해. 근데 15,000원이 2개 사면 27,000원이네. 3개 사면 36,000원이야. 2개 사면 원래 3만원인데 그럴 나는 3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사실 5개까지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1년을 날려면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거를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15,000원 주고 살 바에 조금 돈 더 보태서 그거 살 바에 하지만 사실 제가 소비자라고 하면 저는 2개 아니면 3개를 살 것 같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러 명이서 살 거다. 만약에 제가 회사 직원분들과 5명이서 하나씩 구매할 거다 하면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500원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만약에 30% 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저라면 여기서 팁을 드리는 게 이거를 반대로 할 것 같아요. 5개가 맨 위에, 3개가 두 번째, 2개가 세 번째, 1개가 맨 밑으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대로 30% 만약에 5개 52,500원이에요. 내가 선크림 하나 사러 들어왔는데 5만원대 너무 비싸죠. 근데 3개 36,000원이에요. 살만한데? 2개 27,000원? 괜찮은데? 1개 15,000원, 15,000원. 괜찮은데 이거 사면 괜히 손해 같아요. 왜? 5개 5만원인데? 내가 실제로 이거 하나 쓰고 또 사면 3만원이잖아요. 그럼 대략 3개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략을 썼을 때 이 3개 사는 게 훨씬 많다. 그 다음에 이거 많이 사는데 생각보다 5개가 많아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서 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는 정말 선크림을 많이 바르고 온몸에 다 발라요. 아니면 가족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사려고 하는데 이 할인할 때 많이 샀어요. 이런 거 진짜 많아요. 가족 단위
가족 단위거나 나이대가 높은 가족을 가진 3인 가족, 4인 가족, 5인 가족 등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은 더 이쪽에 많고, 내가 혼자 자취생이라든가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2개, 3개가 가장 많더라. 이거는 사실 연구 자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운영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핵심 카피가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 네가 지금 사야 돼. 지금 안 사면 너 손해야. 왜? 또 15,000원에 계속 살 거야? 우리 이것도 할인 끝날 수 있어. 계속 설득을 하는 거죠. 협박 아닌 협박. 그래서 나 같으면 이거 사. 그거 살 바에 이거 사. 그거 살 바에 이거 사. 이렇게 되는 거죠. 5번째는 사실 이거는 좀 저도 여러 가지 하면서 느낀 건데, 제가 블로그를 좀 쓰다 보니까 저희 동료가 그러더라고요. 그 PC 버전으로 해서 쓰면 나중에 모바일에서 보면 줄 같은 거 다 깨진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래서 모바일 휴대폰 버전으로 놓고 PC에서 글을 쓰거든요. 상세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실제로 PC로 작업을 하지만 이거를 대부분 보는 사람들은 모바일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C로 볼 때는 이런 화면에서 PC를 보지만 모바일은 9:16에서 모바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쓰다 보면 여기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여기보다 작아지겠지만 큰 거를 작게 보는 거와 작은 걸 큰 게 보는 것도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최적화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요즘 카페이스트나 이런 데 툴이 다 나와 있어서 어렵진 않을 건데, 간혹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환율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한 5번째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전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탈을 하는지, 어디서 이탈을 많이 하는지, 스크롤을 얼마나 내렸을 때 이탈을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버튼을 많이 누르는지 분석하고자 하면 끊임없는데, 그런 분석 시스템 자체가 유료인 경우도 있고 무료로 가능한 것들은 아직 우리나라에 활성화가 되지 않거나 굉장히 작게나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많이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면 좋거든요. 근데 간혹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거를 많이 클릭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히 의료 쇼핑몰 같은 경우가 계절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많이 바뀌죠. 신상, 베스트, 그 다음에 여름,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관련된 옷들이 앞으로 오고, 아우터는 거의 뒤로 밀려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카테고리라든가 사람들이 얼마나 버튼을 클릭하는지, 얼마나 스크롤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 구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 즉 오프라인 가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내 메인 상품을 어디다 놓으면 좋을까요? 맨 앞에 전시해 놓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매대에 맨 앞에 되게 이쁘고 잘 나가는 걸 놓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들어가면 저 안쪽에 있기 마련. 그 이유는 내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른 물건들을 보면서 이것도 이쁘네, 이거 한번 착용해볼까 하면서 들어가는 시간을 벌 수가 있고, 그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물건을 봤다 한들 다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보는 게 체류 시간을 1초라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세 페이지는 뭐다? 체류 시간을 늘리는데 평가받는다 라는 거고요. 광고로 아무리 좋은 유입을 해와도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자마자 10초 안에 딸깍 나가버린다? 그러면 돈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세 페이지에 제가 항상 최상단에 모든 걸 몰아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도 그런 건데요. 가장 잘 팔릴 수 있는 상세 페이지 전략들을 위에 몰아넣고 설득을 하고 사람들한테 지금 안 사면 너 안 될걸? 이라는 협박 아닌 반협박도 살짝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다? 우리 제품 본질 자체가 좋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한 번 속을 수는 있어요. 한 번 설득당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재구매가 안 되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좋은 광고와 좋은 상세 페이지에서 많이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우리 마케터와 브랜드 마케터의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상세 페이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광고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광고 문의가 있으시면 댓글에 있는 제 메일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